댓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제 채널 영상에서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주식 관련된 질문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에 2차로 선물 관련된 질문을 답변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장고를 많이 분석을 안 했는데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뉴로메카가 660주였는데 330주를 처분해서 수익률이 100%도 넘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좀 빠진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수익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현손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아래 계좌는 이제 600%가 넘었었습니다. 주로 이제 위의 종목보다 좀 더 장기로 들고 갈 종목들을 주로 매수하는 계좌인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이지노믹스 모두 순항 중이고요.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주들이 가장 많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의 로봇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제일 많고 반도체 종목과 그리고 바이오를 이번 주에 아이지노믹스와 올릭스를 좀 많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아이테오젠 악재 때문에 급락할 때 편입을 시켰고요. 실현손익은 한 1월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한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제 수익이 컸던 거는 뉴로메카고요. 매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를 질문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질문에서 이 매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지노믹스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호예수 물량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338만 주가 상장이 된 거라 상방이 좀 많이 제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얼마나 어느 가격대의 매도가 나올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몇 억 이상의 대량 매수는 조금 조심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재료가 있고 하방이 지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총 기준으로 따지면 한 2조 밑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어떤 단기 재료가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댓글 투자 전략에는 올려드릴 거고요. 주도주는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현대차 로봇에 관련된 로봇주를 따로 분리를 했고, 로봇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삼성 SDI도 금요일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쨌든 주도주는 로봇과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는 약간 개별적인 종목으로 봐야겠죠. 바이오도 큰 테마로 보고 있고요. 이 순위라고 했지만은 결코 약하지 않은 주도주들입니다. 조선방산, 원전, 특히 원전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방산주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때문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력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요. 단지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 엔터 카지노 이런 중국 쪽 관련 그런 주식들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보시면 뚝띠님이 현대오토에버, 하나엔진 매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질문이 있고 뉴로메카를 어떻게 할지, 이것을 일단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오토에버, 프로티나, STI 이런 종목들은 직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판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프로티나나 STI 같은 거는 이제 손실률이 큰 것들은 HM만도나 손실이 어느 정도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좀 커진 종목들은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화전자나 리가켄바이오, 하나엔진, 특히 하나엔진이나 현대오토에버는 좀 애매하게 팔은 것도 있죠. 이런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 이제 장고에서 시장에 대한 좀 확신이 없을 때죠. 매수한 정도만큼은 이제 장고 중에서 제일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종목을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매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내가 오늘 매수했는데 오늘 양봉이 나서 수익이 나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오늘 좀 급락해서 샀는데 다음 날이면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것도 매도를 합니다.
이 직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좀 우선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해서 사지 않았던 종목이라 조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천연가스에 대한 것은 천연가스를 예전에는 이제 분할 매도를 했는데 천연가스나 원유 자체가 조금 박스권이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그때 또 매수하고 하루 이틀 만에 또 상승을 해서 바로 다음 날이나 그 이틀 후에 매도를 전량을 그냥 해버렸죠. 근데 매도하고도 이제 며칠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빨리 매도한 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타이밍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 이틀 바닥권에서 바로 돌았으니까요. 뉴로메카는 목요일에 이제 660주 중에서 330주를 매도를 했죠. 이런 것들은 이따 질문에 또 나오는데 이런 100% 이상,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떤 매도 기준을 하느냐.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에 330주를 계속 가져가다가 판 것은 이제 현대차 로봇이 노조 얘기가 좀 나왔죠. 뭐 그런 어떤 악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잠재적으로 이제 굉장히 악재로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거니까요.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이 되기 전에는요. 그때마다 주가는 하방적으로 압력을 받을 거고요. 어쨌든 현대차 로봇주와 특히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 로봇주가 목요일부터 약간 주춤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전체 테마의 어떤 뉴로메카가 속하는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50%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얘기인데 굳이 잘 오르는 종목을 추세가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미리 뭐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발생되는 중에 굳이 이익을 실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빨리 이익을 확정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긴 한데 200%, 300% 이렇게 오르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100% 올랐다고 매도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300% 올랐던 경우는 결국 안 팔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00%가 오르지 뭐 이걸 100% 올랐다고 팔았다가 또 뭐 한 20% 빠지면 다시 사고 이러면 다시 20%로 이제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올라가도요. 300%인 종목은 평생 이제 장고에 담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표를 나는 50%, 500%, 1000% 그 수익률이 찍힐 때까지 난 보유한다. 그런 어떤 뭐 컬렉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그 기록을 세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자꾸 나는 하려는 어떤 그 목표를 세워야지 빨리 이익을 실현하겠다. 100% 오르면 무조건 판다. 뭐 이렇게 하면 거꾸로 말하면 그분은 이제 100% 이상, 200%, 300% 종목은 평생 이제 보유를 못하게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해서 운이 좋게 이게 100%, 50%, 100%, 150% 상승하면 끝까지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가지고 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답변은 됐다고 보고요. 질문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도입하 후 약간의 음봉 조정에 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형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에 좀 많이 샀던 거는 대형주가 이제 10% 이상 상승이 나오거나 하면은 어떤 재료에 의해서 그런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특히 대형주들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은 빠르게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첫 상승, 그게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올 때죠. 첫 상승에는 첫 추세. 그러니까 선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첫 상승, 어떤 첫 추세가 발생될 때나, 그러니까 첫날이죠, 첫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첫날. 아니면 그 상승이 있고 이런 대형주는 현대차도 그 NXT에서 많이 10% 이상 막 올랐다가 상당히 그 되돌림이 줬죠. 뭐 플러스 3% 정도까지. 그때 제가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산다기보다는 당일날 고가 찍고 밀렸으나 그 아틀라스 로버트 그 CES에서 나온 재료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되돌림 때 많이 매수를 했고요. 현대차나 주로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됐고요. 다른 이제 대부분 이제 하락 조정 시 때마다 제가 물량을 늘리는 편입니다. 제 매매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뭐 증시가 조정폭이 있을 것 같아서 종목을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특히 내일 시장이 어떻고 뭐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 트럼프가 그린반도에 대해서 굉장히 악재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잘 나가는 종목을 처분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예측 이런 거 예측해서 그 추세가 이미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을 미리 그 걱정해가지고 매도를 하면은 절대로 급등주를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식의 매도를 하시면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될 그 매매 패턴이신 것 같고요. 특히 그 미국 장보다 한국 장이 굉장히 강했죠. 12월 말부터 그랬죠. 어떻게 보면 작년 4월에서부터 이제 한 2,500 밑에서부터 이제 거의 120% 정도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웬만한 종목은 뭐 200%, 300% 오른 종목이 엄청 많은, 최근 한국장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아주 약한 어떤 그 작은 악재의 뭐 그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런 유동성 장은 평생에도 몇 번 맞이하기가 힘든 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장은 지금 평생 주식 매매 한 40년 동안 하면서 한 3번 정도, 이런 큰 장은 3번 정도의 기회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기회인데 그거를 쉽게 물량을 털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뭐 뉴로메카나 뭐 코리아 소켓 같은 급등주는 굉장히 운 좋게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섹터의 어떤 그 올라간 이유가 그 꺾이는 거를 확인한 후에 그 최대한 매도 시점을 늦춰야지, 내가 고점에서 정확하게 팔겠다, 이런 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딱 고점에서 팔고 나면 뭐 떨어지면 다시 매수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매도 자체는 안 하는 편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데, 제 주위에 많이 보신 분들의 뭐 찌라시 되게 뭐 몇십만 원, 그러니까 한 달 구독료가 몇십만 원짜리 찌라시를 구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평생 이런 어떤 찌라시를 구독해 본 적도 없고요. 어떤 전화를 통해서 뭐 정보라고, 그러니까 숨겨진 정보죠. 아직 뉴스에 안 나왔는데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다 여러분도 다 볼 수 있는 HTS의 시장 관련 정보를 리뷰를 하고요. 직원들이 이제 출근해서 아침에, 저희는 8시부터 출근이니까요. 그때부터 주로 이제 뭐 여러 그런 뉴스를 정리해 놓은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블로그들 전부 보고, 특히 공신력 있는 좀 뭐 찌라시 같은 블로그 말고 실제로 그 굉장히 그 잘 전문화된 블로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주요한 뉴스들은 이제 알려주죠.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건 공신력이 있는 리포트니까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주로 올리는 거는 거의 99% 이제 매매 내역을 제외하면은 이제 댓글 전략에 올리는 것은 증권사 리포트의 캐처본인데, 대부분은 이제 제 보유 종목이나 매수하려는 종목, 아니면 매도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들은 다 캡처해서 올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보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꼭 한번 봐야 될 만한 것만을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 안 했을 때도 꾸준히 올리는 거는, 이게 이 섹터에, 그러니까 반도체의 대장주라 그렇고, 삼성전자가 꺾인다는 것은 거의 시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리포트나, 그러니까 왜 지금 그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계속 잘 지속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 실적이 계속 좋게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꾸준히 그 추적하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삼성전자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일 아쉬워하시는 게 이제 크게 오를 종목, 지금 종목은 뭐 뉴로메카나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 크게 오를 종목만 선정해서, 근데 크게 오를 종목만 그러니까 오르게 바라고 이제 그 매매를 하는 건데,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이거 같아요. 1년에 500% 이상 오른 급등주들이 왜 올랐는지, 그거를 한 주말에 날을 하루 잡으셔가지고 이틀 정도 한 몇 년치 500% 이상 오른 급등주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이 오른 재료가 무엇인지, 대부분 보면 이제 시총이 뭐 요즘엔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이제 그런 대형주들도 시총이 한 5천억, 2천억 정도인 회사들이 500%, 1000% 오른 게 많고요. 시총이 1000억 이하인 주식이 뭐 1000% 오르면은 1조가 됐겠죠. 그런 어떤 급등주들이 원래 처음에 이제 급등을 시작하기 전에 시총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니면 어떤 재료나 어떤 테마에 편승해서 올랐는지, 한 주말에 8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급등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자기 주관은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격적인 추세 상승 나오기 전에 뉴로메카 진입한 근거랑 기술적 분석,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본격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죠. 선물도 이제 첫 추세가 발생되면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첫 추세 나오고
아무튼 첫 추세 이후에 되돌림이 많이 생기죠. 그 되돌림에 매수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선물과 똑같다고 보면 되십니다. 주식도 이제 어떤 재료가 나와서 중소형주는 이제 상한가가 칠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는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되돌림이 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단기적인 재료는 그렇게 추세가 나오고 되돌려져 가지고 주가가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진짜로 이게 좋은 재료라면은 첫 추세 때 사거나 아니면 첫 추세에 못 샀다고 해도 첫 되돌림에 꾸준히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로메카는 제가 기억을 해보면 이것은 HTS의 어떤 재료를 본 것이 아니고 경제신문의 산업면의 어떤 그 뉴로메카 탐방 기사를 보고 너무 좋아 보여서 매수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로메카도 로봇주인데 굉장히 좀 그 발전될 수 있는 로봇주가 굉장히 너무나 많죠. 뭐 50개, 100개 정도 되는데 로봇이라고 이름 붙여진 회사도 많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보고 그 매수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선물 이 질문 내용이 기술적 분석이 있고 뉴스가 있다 하는데 선물도 사실은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 당일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피 매매라는 것은 결국 지금이 상승의 어떤 진입이 더 유리한지 하락의 진입이 유리한지가 어느 정도 판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이후는 당연히 코스피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바이 쪽이 굉장히 강한 거였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은 오늘의 방향이 어느 쪽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예측해서 한다고 표현하면 또 그건 아니고 어쨌든 방향은 기본적 분석으로 나오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방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술적 분석의 차트에 보면 당연히 현재 트렌드, 추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알지만은 그것은 어떤 방향은 기본적 분석으로 파악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방향을 잡고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하거나 청산하는 걸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 방향을 나는 위고 아래고, 그러니까 바이나 셀이나 양쪽 방향을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산만하고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매매가 되고, 기본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은 그 방향을 잡은 이후에 내가 바이라는 방향에 잡혔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청산할 때는 이제 반대로 해야겠죠. 뭐 그런 형태로 뭐 진입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매수할 때가 뭐 이거 뒤에도 질문이 나오셨던 건데요. 이제 주로 하락할 때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시장이 급반등할 때, 뭐 그럴 때는 한 번에 대량 매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선물을 위한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한 계약 정도씩을 쭉 깔아놓고서 만약에 계속 체결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알람이 멈췄을 때는 이제 변곡점이 가깝거나 변곡점을 이미 찍었다라는 그런 어떤 선물의 아주 소량 주문을 분할 매수로 하는 것을 이제 선물 매매의 변곡점 파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같이 선물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주업으로 하는 트레이더한테는 유용한 방법인데, 주식만 하신다거나 난 주식도 안 하고 선물만 한다는 분은 이런 식의 매매는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선물 매매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조금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말씀드린 여기죠. 주식 주문할 때 수량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많이 사야 되는 거고요. 확신이 없을 때는 소량 매수하거나 이게 도구용으로 쓸 때는 이제 시장의 어떤 변곡 포인트, 주로 이제 금요일장에 두 번 큰 하락이 있다가 또 크게 반등을 했죠. 그럴 때 주로 이제 한 주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많이 움직이는 날 제가 매매가 많은 이유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쭉 깔아놓은 게 많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시장이 계속 음봉이 나면서 선물이 쭉쭉 빠지는 날은 그런 식의 어떤 분할 매수 주문 자체를 내놓으면 안 됐고요. 이 장이 최근 특히 한국장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 섹터가 큰 악재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목요일 날 아이드로믹스나 아니면 수요일 날 바이오주들이나 아니면 그런 저가에서 좀 많이 하락할 때 저가 매수하는 경우는 그런 형태의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질문하셨던 거랑 비슷하죠. 이제 주로 데크 투자 전략에 매수가 있는데 대량으로 매수할 때가 있고 소액으로 매수할 때가 있는데
대량 매수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확실히나 재료에서 첫 큰 상승, 특히 이런 그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올 때랑 현대차의 아틀라스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좀 뭐 1,000만 원 이상 많이 삽니다. 아이지노믹스 같이 아이테오젠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 회사의 악재 때문에 이제 급락할 경우 이럴 경우도 뭐 1,000만 원 이상 매수를 하고요. 뭐 이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사는 경우는 이제 로보티즈나 뭐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올릭스 같은 종목 이미 많이 급등했던 종목을 초기에 매수 못한 종목은 이제 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딱 하느냐 하면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 정도 어떤 조건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어쨌든 그 나삭 선물을 하니까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특히 이제 잘 때 보면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입을 좀 벌리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입을 벌리고 계속 자면은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먼지도 들어가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품이 있어서 써봤습니다. 근데 이 뭐 제품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이 테이프 같이 생긴 것을 입에 붙이고 자는 건데 확실히 뭐 먼지는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입으로 호흡을 안 하고 코로 호흡을 하겠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입술에 이렇게 붙이는 형태니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을 막아버리고 코로만 호흡을 하게 될 경우는 좀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붙이고 한 지금 10일 정도 지났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지 않으니까 먼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당연히 코골이도 많이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코골이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입으로 숨을 안 쉬니까요. 그래서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제품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이걸 제 딸이 이제 선물을 해줘가지고 이런 걸 써보시라고 선물을 해서 써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한번 영상 말미에 너무 매매 얘기만 하는 것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선물 질문해 주신 분들은 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영상 다시 만들어서 벌써 한 3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영상 만들어서 되도록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충분한 주식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좀 궁금하신 거는 그래도 그 해소가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